자, 이제 확률의 시작입니다. 확률의 첫 단원, 6단원이고요. 확률이라는 걸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확률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확률을 배우는 건데, 자, 그때의 기본적인 것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개념을 다시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용어부터 정확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시행이다. 시행이라는 건 뭐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나중에 이 시행을요, 집합이라는 말과 같게 쓰는데 수학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 시행은 영어로 트라이얼, 그리고 집합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사건들을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그거를 마치 시행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것은 자, 모든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정확히 제가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집합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나열해서 묶어 놓으면 그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건이라는 건 뭐냐? 이 그 안에 있는 표본 공간에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겠죠. 애초에 표본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써서 집합기호 안에 넣은 것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과 집합이 언제 같고 언제 다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시행을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서 써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 뒤가 나오게 하는데 앞을 H라 하고 뒷면을 T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앞면 두 개, 뒷면 하나, 그 다음에 둘 다 뒷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놨으니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군. 그러면 표본 공간을 보고서 이제는 확률을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면 두 개가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 세 개 중에 한 가지니까 3분의 1이 되겠군.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집합은요, 출현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지면은 생각해 보세요. 앞면도 나오고 물론 같은 동전이지만 순서도 없지만 자, 앞면 뒷면, 그다음에 뒷면 앞면, 그다음에 뒷면 뒷면, 앞면.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 빈도수를 따져보면 이 네 개가 다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생김새가 똑같아서 하나로 써준 것 뿐이죠.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집합만 가지고 보면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생기죠. 그래서 집합에서 즉 확률을 계산할 때는 동전이 똑같아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동전으로 생각을 하고 집합을 만들어야 그래야 그 집합을 보고 확률을 구했을 때 오차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구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전이 되게 되면은 선생님 경우의 수는 총 4개가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4개죠. 그럼 경우의 수를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두 개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똑같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경우의 수, 그걸 구할 때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요 밑에 나오거든요. 근원 사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그러니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딱 나오는 그 기본적인 사건. 자, 그 사건을 보면
앞면 두 개, 그 다음에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그 다음에 뒷면 두 개. 요 세 개의 이 근원 사건이 모여서 표본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체 집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각이 나오는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확률은 다르죠. 이건 4분의 1이고요. 이건 2분의 1이고 이건 4분의 1이에요. 왜냐?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선생님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왔는데요. 를 따지지만 만약에 40번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얘가 30번 던지면은 얘가 10번, 얘가 10번, 얘가 10번 그렇게 근사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40번 던졌을 때 생각해보면 얘가 10번쯤, 얘는 앞뒤 10번, 뒤앞 10번, 그 다음에 뒤뒤 해서 10번 이렇게 해서 얘는 20번쯤 나온단 말이에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나올 확률이 모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의 집합은 표본 공간, 즉 이때의 집합은 시행이랑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나올 확률이 모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밑에 건 어때요? 괜찮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시행을 집합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사실은 이 확률의 연산을 위해서 집합의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는 책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언제만 쓰는 거냐면 이 각각에 나오는 이 근원 사건들,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나올 발생할 확률이 모두 균일할 때, 균일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 집합의 연산을 확률의 연산으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거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연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얘기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시행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냐?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균일하지 않을 때.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요 두 가지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근원 사건이 뭐냐? 우리가 사건을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5 나오는 거, 6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뭐 더 나눠서 뭐 하겠어요? 주사위를 하늘로 던지고 뭐 그게 땅으로 떨어지고 바닥에서 구르고 나눌 필요가 없죠. 왜? 계산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계산을 할 수도 없는 영역의 사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사건들, 그것을 가지고 근원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전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표본공간 자신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 그럼 뭐 100%죠. 그거 이외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행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성을 할 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을 다 묶어주면 그런 걸 가지고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동전을 딱 맞춰가지고 3,000원을 줬어요. 그래놓고 자, 이 아이가 3,000원 이하의 돈을 낼 사건. 그러면 당연히 3,000원 이하밖에 낼 수가 없겠죠. 그럼 그런 건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공사건이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우리 공집합, 공사건, 자, 전체 집합, 전 사건 이런 식으로 다 집합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공사건이라는 건 뭐냐?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확률을 구했을 때 당연히 0이 나오는 거죠. 전 사건도 마찬가지. 나중에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100%입니다. 그러니까 1 나오겠죠. 자, 배반 사건, 여사건, 합사건, 곱사건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합사건이라는 말은요, 이 합이라는 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합사건은 결국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집합.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A가 일어나거나 뭐뭐거나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 처리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로써 표현이 되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걸 계산하는 건 A 합집합 B를 계산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우리가 집합해서 A 합집합 B에서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NA 합집합 B를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집합해서 그대로 다 써먹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곱사건? 아니 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으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오면 곱사건 처리하겠다?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못하러 기억해. 교집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정의에 입각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합시다. 그럼 A가 나오는 사건 세 가지죠. 1하고 3하고 5.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세 가지. 2하고 4하고 6.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A집합과 A 사건, 즉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 A 사건과 B 사건은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다.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할 때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미 했어요. 확률을 구할 때 배반 사건은 어떻게 확률을 구할 거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계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각각 거해서 구하라고요. 이게 뭐였어요? 케이스 분류였잖아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언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예요. 그럼 케이스 분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빠짐없이 중복 잘 제거하고 빠짐없이 중복을 잘 제거하고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이거 두 가지예요. 더 세지 말고 빼먹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벌써 이름도 똑같잖아요. 여집합.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예를 들면은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올 사건이 A예요. 그런데 만약에 홀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홀수가 나오지 않을 사건이라는 그 말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막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홀수가 나올 사건은 정확하게 구해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여집합 확률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여집합의 원소 개수만 잘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미 다 집합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A의 여집합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하나 더. A만 알고 있으면 A 여집합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전체 집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에서 그것 빼고 나머지 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집합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당연히 A 알아야 되고 전체 집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학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 이제 눈치챘죠.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을 구할 때 집합 원소에서 관한 그 연산들을 그대로 그냥 다 써먹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미 다 느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뭐 전혀 생소할 것이 없고, 다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다시 한번 전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다시 한번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어떨 때? 균일할 때. 균일할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균일해야 각각의 확률이 균일해야 4개면, 집합의 원소가 4개면 요거 하나가 일어난 사건을 하나, 둘, 셋, 넷, 4개분의 하나, 4분의 1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말이에요. 개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꼭 이거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확률을 구할 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모든 거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확률 4분의 1 이렇게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4개 중에 하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각각의 확률이 다 균일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당연한 0% 아니면 100% 사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거나 당연히 일어나거나 그 사이인 거죠. 전 사건 S에 대해서 당연히 전 사건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집합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죠. 됐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은 100% 1이죠. 1. 그렇죠? 공사건은 당연히 확률이 얼마? 0인 거죠. 자, n번의 시행에서 A가 이만큼 나올 때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 PA는,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손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번을 했어요. 100번 중에 만약에 35번이 나왔어요. 그럼 100분의 35. 이거 확률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내가 직접 그냥 진짜로 그냥 실제로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번 던졌을 때도 350번 나올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확실히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0분의 35 0.35를 바로 우리가 이건 확률이다, 이것이 바로 PA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앞에 뭘 붙여야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요. n이 뭐예요? n번 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한대 번 시행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 번 시행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확률은 이 시행의, 즉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도수. 그렇죠? 도수, 빈도수 몇 번 나왔느냐 이거잖아요. 100번 중에 35번 나왔다. 그럼 100분의 35라고 쓰면 그게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의 극한값이 바로 뭐다?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동전 가지고서 10,000번, 100,000번 막 했는데 그거 무한번 할 수 있어요? 무한번이라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확률은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말로 그 기능을 대신하죠. 나중에 가면은 그 n이 막 표본이 1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막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상과 수학이 따지고 싶은 그 완벽한 논리와는 분명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 괴리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통계는 현실에 유용하니까 받아들이시고, 계산해서 받아들이시고, 오차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